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식당 영상 클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식당 채널에서는 현 시장에서 절대 모르면 안 될 만한 이슈,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탑픽 종목들까지 뽑아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레포트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전부 다 100% 무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레포트 확인하는 방법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을 하시면서 레포트 받아가시는 방법까지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5월달 안까지 이 종목들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국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현 시점부터 무조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1차 랠리 이후에 좀 조정을 받다가 2차 랠리가 다시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랠리 시점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다져주고 우상향하면서 이전 고점 돌파를 하려는 신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승 여력이 정말 높은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짚고 가시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나온 이슈들, 최신 이슈들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통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포인트들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래에 이제 수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공급 계약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요, 4월 29일자에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4월 28일자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진행했냐? 약 9억 달러 규모로 소형 원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소형 원전 입찰, 그러니까 SMR 사업에 대한 입찰이 과거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살짝 후순위로 밀려났었는데 이게 어제자로 해가지고 다시 사업 입찰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화석연료에만 집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전력 부분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데이터 센터 운용하는데 전력 문제가 발생하면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소형 원전을 데이터 센터와 묶어가지고 지으면서 이런 것들 좀 해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사업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핵심적인 요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뉴스케일 파워,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홀텍 같은 기업들이 이번 9억 달러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었는데 이게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이 소형 원전 관련된 이슈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원자로 기술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소형 원전 부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이제 4월 28일자 전일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10개 원전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의미가 큰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원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이게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총 투자액이 무려 274억 달러나 되고요. 기존 56.9GW에서 34.4GW가 추가로 건설이 되는 건데, 기존 중국 원자력 발전의 50%가 넘는 부분이 확충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국내 원전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이슈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은 2021년도였나요? 2021년도에 수다프랑 테난 원전에 이 MMIS를 공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산의 제어 예측 기술 가지고 이제 중국가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할게라고 해서 수출을 따낸 적이 있었다라는 점. 근데 이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이슈란 말이죠. 3년 전, 4년 전 이슈인데 이 이후로부터 대형 수주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MMI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과 굉장히 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로 우리 기술 체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로는 2022년도에 이제 피더관을 공급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중국의 친산원전 1호기 그리고 2호기 관련해 가지고 핵심 부품을 좀 공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핵심 기자의 수출이 다시 한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수원이 이제 중국가 가지고 교육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관련된 협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규모가 작았으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을 텐데 10개 정도 원전이라면은 대한민국이 같이 협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한령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관계를 그래도 돈독하게 하려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원자로 관련된 이슈에도 대한민국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대 전부터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만큼 중국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코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고 이미 내용적인 부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4월 24일자에 발생한 이슈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180억 달러 규모 원전 수출이 현재 대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려감 가지실 필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쾅 하고 찍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프랑스에서 두코마니 원전을 두고서 이의제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UHS 위원장이 공식 발표를 진행했어요. 이제 경쟁당국 위원장이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봐야 이제 계약 체결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EDF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환영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체코 부분에서는 거의 99.9% 확정이 아닌가 정도로 여러분들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지만 사실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재료 소멸로 접근이 될 가능성보다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점을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코 위원장이 확실하게 못을 박아둔 부분이니까요. 이 내용도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고 사실 이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유럽 국가들로 추가적으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니까 해당 이슈도 여러분들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내용 같은 경우는 3월달과 4월달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는 건데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하면은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0년 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원전 다시 살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조용했거든요. 한동안 조용하다가 3월 31일자에 SMR 부분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날려줬습니다. SMR은 확실하게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라는 점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탈리아의 1등 원전 기업이라고 하면은 안살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안살도 뉴클리어 SPA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대한민국의 두산에너빌리티와 긴밀한 어떤 관계?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3월 31일부터 SMR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이 이탈리아 1등 원전 기업이 두산이랑 연관이 있다? 자, 여러분들 사이즈가 나오죠.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 관련해서 이미 주조를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단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실제 데이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형 원전 관련된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탈리아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나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랑 CNNC랑 원전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서아프리카 최초로 3월달 말쯤 해가지고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뉴스케일 파워 뭐예요,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한 회사입니다. 투자한 회사인데 이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 또 나와줄 수 있다. 자, 이 정도 포인트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카자흐스탄 관련된 이야기 4월 11일자에 지금 최종 후보에 1차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발표도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레포트 통해서 전부 다 정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협상 진행 중인 이 원전 관련된 이슈들 정리된 게 필요하시면 레포트방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포트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뭐 산업별로 주목할 수 있는 레포트라든가 주력 포트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 관련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레포트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상 대기 중인 종목들 역시도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6일자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HK이노엔 실제로 4월 말에 발표를 진행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졌었는데 이런 일정 관련해가지고는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여러분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다 저희 레포트방에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탑4 이슈들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대한민국 대선 관련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떤 후보든 원전 투자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AI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전도 결국에는 최소한 유지 앞으로 더 늘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민주당이 이 원전 관련해서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다른 대체 친환경 에너지 때문이었는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 기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방향성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기조가 그냥 일반적인 친환경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책 관련해서 이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포커스 자체가 경제 살리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탈원전을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이제 원전 비중 유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이 원전 관련된 정책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대부분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과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레포트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 혜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5년도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자문사 출신의 김대호 전문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100% 무료 실시간 공부방입니다. 해당 방에서는 구독자님들 함께 매매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급등 유력 대장주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 전체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급등주의 실시간 이슈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당일 단타 급등주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트레이딩방 같은 경우는 어떤 유료 서비스든 절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방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종목들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재무제표부터 매매 타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장중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매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관련주들과 실시간 매매 타점들 전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재료의 종목은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일 실제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절대 근거 없이 종목들 남발하지 않고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표들 토대로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 토대로 종목들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힘들어 하시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 재료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시장을 보는 눈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 보시면서 매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슈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관련된 이슈, LNG 관련된 테마 이슈 나왔을 때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들인데 해당 종목들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60% 이상 수익 구간에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급등해주고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폭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잡아드리는 목표가, 손절가 기준 생각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이런 종목들 누구나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만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 설문조사를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뭐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장을 하셨는데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질의응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영상 마지막에서 한 차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종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라든가 필수 정보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건데 미리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월달부터는 또 주력 포트가 변경이 되죠. 저희 기존에 2월달부터 3월달까지 보유했던 종목들 하나오션 그리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도 함께 주력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 자체가 지금 40% 이상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달 내내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나 이런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혜택 같이 보시고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1분이면 누구나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텔레그램부터 해서 뭐 전자책, MTS, HTS, 검색식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종목 이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탑티어 기업들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탑3 종목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우리기술 관련해서 이 3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의 특성이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나 조금 오랫동안 장기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 붙듯이 보고 싶어 하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테마성이 있는 것도 좋아. 근데 비교적 안전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한전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 다른 거 매매할 거야. 매매하다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보이게 되면 그때 진입할래 하시는 분들은 우리기술 코멘트를 드렸는데 동일합니다. 이 원전 같은 부분은 이 공급망 체인이 변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비슷한 흐름을 보일 텐데 결국에 대한민국 원전 관련된 3대장 기업은 3개 기업이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소형 기업 중에 테마주로서만 접근을 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만 영상에서 모든 기업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탑3 기업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레포트 통해서 개별 기업 레포트도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종목들 보면서 내용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핵심 포인트만 짚고 가도록 할 건데요. 4세대 원전, 소형원전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기업이죠. 사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포인트는 다 가져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대장주인데 사실 2027년도부터 새롭게 나올 소중 고속로에도 대장주를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원전이라는 게 소형원전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SFI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이거는 액체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을 하는 그런 원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SFR이 없는 상황인데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실증 원자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관련해서도 조만간 이슈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2027년도, 2028년도 중에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설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 4세대 원전 주력 투자 기업으로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 AI 발전,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 관련된 이슈도 여러분들 앞으로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전력이라는 분야가 절대 전 세계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될 텐데 최근 데이터 센터 수주 내용들을 보면은 소형 원전이랑 같이 수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이렇게 쭉 지어집니다. 그 옆에 소형 원전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구조가 벌써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실제로 아마존이라든가 다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을 옆에다가 착 붙여가지고 짓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신청까지 허가까지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신청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허가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SMR은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뭐 미국 테라파워 이 SMR의 기자재라든가 주단 소재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에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1등 원자력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 해당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SFR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레포트 나갈 거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세 가지 노형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5년도부터 본격 수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주가 이번 올해 중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실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어마무시하게 높아진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8월 달에 엑스에너지와 계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25년도 3월 달에 엑스에너지 측에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미국 에너지부에 가서 우리 이거 설치할 거니까 허가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뭐 물론 허가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만 이거 신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핵심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워낙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만 짚어드렸는데 소형 원전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치부터 해가지고 차트까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전망입니다. 2027년도부터 SMR 본격 매출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27년도까지 컨센서스 약 20조 정도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8년도부터 30년도까지는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왜? 소형원전 매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지금 원전 관련해서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과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매출이 많이 잡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8년도부터 30년도가 엄청난 호황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주주들한테 긍정적인 좋은 기업만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산그룹은 주주를 많이 괴롭히는 회사입니다. 지금 SMR 관련해서 설비 증축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유상증자 우려감이 일부는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유보율 대비해서 비교적 높은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2024년도 7월 달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떼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서 자금적인 부분에 살짝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투자할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설비 증축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런 기회가 와준다 라고 하면은 해당 내용들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지금 당장에 공장 가동률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나올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더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주가가 뭐 한 35,000원 구간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유상증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꾸준하게 좀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디테일한 실적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만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주봉 차트인데요. 2020년도 이후로 사실 1차 파동은 와준 상황입니다. 주가가 거의 4,000원, 5,000원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2만원대까지 4배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3년 정도는 쉽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쉬는데 벌써 4년째 쉬고 있고 4년 만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봉상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준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조정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전 고점을 2월 달에 돌파를 한 차례 하면서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해당 구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가가 1파 나와주고 2파 나와주고 3파가 크게 와줄 때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파동이 나오면은 3파가 가장 깁니다. 여러분들 3파가 가장 탄력도가 좋기 때문에 해당 구간 돌파만 나와주게 된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4만원대 5만원대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관련해서 호재도 여러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재료가 돼서 튀어오를 환경들은 만들어져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요 2만원부터 25,000원 라인 구간에 안정적인 지지라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지선 같은 경우는 25,000원 라인이 좀 더 명확하지만 사실 지금은 가격을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5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면서 좀 더 낮은 평단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25,000원 아래로 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추세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님들 계시다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보유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씩 한번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급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25년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1000만 주 정도 매집을 했다가 공매도 재개됩니다 라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어마무시하게 팔아제꼈거든요. 그 팔아제끼고 나서 이거 전부 다 팔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28,000원 구간 2차 랠리 나오려고 하니까 현 구간부터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기관 역시 2월달 이후로 조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가 4월달 넘어서죠. 4월달 넘어서면서부터 다시 순매수세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포지션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흔들리시기보다는 좀 끌고 가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4만원에서 5만원 생각하시고 계속 한번 모아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종목은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한전산업이라는 기업인데 원전 관련 테마에서 대장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우리 기술이랑 같이 테마성이 가장 높은 기업인데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는 그리고 정비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 보수는 전부 다 한전산업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 또는 실제 수주를 한다 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런 기업이니까요, 내가 좀 모아두면서 테마가 확 떴을 때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전산업 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력도 좋은 만큼 한전산업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NXT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이 자주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큰 슈팅 한번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전망 한번 보도록 하면요, 국내 매출이 대부분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특이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 정도 보시면 좋겠고,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같이 사이클 따라서 움직이기 좋은 주식인데 테마성까지 최근에 붙어준 상황이니까 해당 내용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마성이 붙어진 이유는 결국에 유통 주식 수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유통 주식 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라서 해당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60% 정도의 지분이 묶여 있습니다. 약 30-40%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다 라는 점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차 랠리 당시에도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었는데, 눈여겨볼 점은 24년도 7월 달에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오려고 했을 때, 테마 형성 크게 됐을 때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대장을 잡았던 종목은 다시 이슈가 발생하면은 또다시 대장을 잡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번에 아직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벌써부터 꿈틀꿈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두코바니 원전 계약 확정이라든가 이런 이슈들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은 최소 전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동일하게 추세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현재 박스 구간을 일부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닥 구간에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빗대서 봤을 때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섹터인 만큼
중단기 관점으로 주목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내용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수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5,000원 구간, 2차적으로는 17,000원 구간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뭐 하루에 1000만주 2000만주 터져준다 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까지 한번 목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의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슈 말씀을 드릴 때 MMIS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감시경보 제어 시스템을 100% 국산화시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체 기술로 10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민국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99%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테마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진행할 때 이 우리 기술의 기술을 가져다가 수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주인 만큼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업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일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전환사채를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뭐죠? 추후에 싸게 주식을 바꿀 수 있는 빚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주가의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탄력도가 좀 높은데 이거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차트 현황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 제가 사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700원대, 800원대 움직이던 주가가 3,000원, 4,000원대까지도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실제로 20년도에 700원, 800원 움직이던 주가 어디까지 갔어요? 3,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거의 5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탄력도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보다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이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고, 직전 2차 랠리 당시 24년도 초부터 중순까지 해서 있었던 랠리에서도 1000원대 초반 구간에서 3000원대 중반까지 튀어오르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튀어오르게 됐을 때 물리시더라도 다시 테마성 타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끼가 좋은 종목이라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그냥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장기 투자하는데 미리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주식이고요. 사실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단기 스윙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주식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전 관련해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3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외에 개별적으로 주력주 포트로 편입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레포트 통해서 전부 다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저희 이따 소개되는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장하시면 전부 다 레포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원전 관련된 이슈에서도 이제 소형원전 쪽이에요.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 지금 소형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매 타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혜택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 있을 텐데, 해당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은 설문조사 참여하실 수 있고,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검색 시 도서 등 구독자 전용 혜택 따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화면처럼 설문조사 창이 나오게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10개 정도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소요시간 1분 정도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1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 완료 시에는 아래 자료들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한정입니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검색식 그리고 실전매매 주식도서, 직접 운영 텔레그램 모두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쭉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영상을 보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 주도주 영상이면은 주도주, 강의 영상이면 강의 영상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투자 경력, 여러분들 투자 경력에 맞춰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성향 역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하는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설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들 최대한 맞춤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들 빈칸 없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쭉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구독자 신문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남겨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 그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피드백 같이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 영상 내에 원하는 내용들도 함께 적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제출 화면 누르시면요. 지금처럼 화면에 이렇게 세 가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클릭하셔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인쇄 모두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내용에는 이제 실전 매매할 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쭉 한번 내용 보도록 하면은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사용하는 전략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적용만 해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눌림목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동양철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잡아내신 건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식관리자 그러니까 매매를 진행할 때 특정 신호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트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지는데 매매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수식관리자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검색식들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혼자서 매매를 하실 때 종목들 선정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검색식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입력하셔가지고 종목들 선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베스트셀러에도 들어갔던 교재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종료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